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6월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서 동맥경화다 이런 표현이 떠오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자금이 대형주 위주로 쏠리기 때문에 좀 순환이 잘 안 되는 장이라 할까요? 이런 느낌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측하기 좀 어려운 시장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버티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조정은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시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되면서 2,781선에서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코스닥도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되면서 오늘 2% 가깝게 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831선에서 좀 무거운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수급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기관의 동반 팔자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운수장비, 기계, 서비스 업종에 조금 더 집중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반대적으로 전기전자 섹터는 순매수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커지고 있는데 사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의 7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하기 한 7을 하면은 코스피와 어느 정도 그 수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관 쪽에서는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전환되면서 1,288억 원의 순매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은 여기까지 좀 보고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 3가지 이슈를 좀 골라봤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5일에 그 실적 시즌의 첫 테이프를 끊게 됩니다. 실적을 좀 발표하는데요. LS증권에서 그 실적 관련해서 분석한 것이 있어서 눈에 띄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한 달간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봤을 때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한 1.2% 상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요. 반도체가 3.8%, 보험이 4.3%, 그리고 운송이 5%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안정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형주 중에서 3개월 전에 비해서 최근 한 달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한국항공우주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SK하이닉스를 보면은 3개월 전에 나온 그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 보면은 4조 후반대였습니다. 정확히는 한 4조 9,890억 원이었는데 최근 한 달 전망치 평균을 보니까 한 달 사이 나온 부분입니다. 이게 뛰었습니다. 5조 1,690억 원으로 3.5% 뛰었다라는 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각 업종 대표 종목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나 HMM이나 LG디스플레이, 대한항공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지금 업종으로 봤을 때는 철강, 기계, 통신 이 부분을 제외하면요. 대부분의 업종이 그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비슷한 기간 대비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2분기 실적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지금 실적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기대치를 뛰어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만 기대치, 어닝 서프라이즈 이 수준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잣대가 굉장히 엄격해졌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6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은 농수산식품, 화장품 섹터 주시하셔야 되는데 이게 수출 증가폭이 다소 꺾였습니다. 그래서 관련주의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4조 그 대림이 있었고요. CNC 인터내셔널, 에이블 CNC, 코스메카 코리아 등이 대거 조정을 받았는데 이 관련 흐름도 실적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볼게요. 자, 오늘 KB금융이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모든 면에서 편안한 1등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습니다. 목표주가 올려잡았는데 10만 5천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은행주 중에 이 KB금융이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오늘 확인해 봤더니 0.5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자본 비율이나 이익 안정성, 주주 환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정책의 우위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했고요. 우위 요인이 악화되기 전까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프리미엄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증권사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2월에 이어 7월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이 자사주 3,200억 원 이상 매입해서 소각할 예정이다. 이 부분도 발표, 이런 부분도 눈길을 끄는 부분인데 올해 총 주주 환원율이 38% 정도가 되는데요. 이 매입 규모가 더 커지면 올해 총 주주 환원율은 40%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였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BNK 투자증권도 오늘 그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최대 실적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좀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1조 5,573억 원을 예상하는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4% 증가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4% 내외 성장도 예상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금융지주들이 오늘 어려운 장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기대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인데 조만간 정부에서는 그 밸류업 세제 지원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그래서 무엇보다도 보험, 은행주 이런 부분이 같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밸류업 관련주는요. 단발성 재료는 아니고 중장기 재료일 것이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가볼게요. 지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들이 유리기판 장비 기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이슈였습니다. 이 반도체 기판 소재가 중기적으로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바뀔 가능성이 큰데요. 얇고 가볍고 정보 전달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게 강점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OLED 등 디스플레이 분야에 주력한 장비 업체들이 유리기판 장비 쪽으로 뛰어드는 흐름들, 출사표를 던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반도체 유리기판 증착 장비 상용화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증착 장비에서 확보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판단이고요. 필 옵틱스도 눈에 띕니다. 이것은 반도체 유리기판 공정 관련해서 그 장비를 상용화해서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레이저 유리 관통 전극 장비를 처음으로 출하했다고 하는데 경쟁사 대비해서 기술력이 돋보인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HP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유리기판 그 검사 장비 상용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조금 안타깝게 보험주, 금융주만 좀 오르는 장인가? 이런 느낌을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좀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건 오후장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내일장은 과연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 오후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괜찮은 종목 발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종목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략 저희와 함께 만나보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닥 V자 반등의 추세를 그리는 첫날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맞습니다.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요? 예.
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자, 어제의 양봉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하게 무너지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코스피는 살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심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으나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은 사실상 3중 바닥을 내고 있는 자리에서 오늘 양현 선물 모두 다 양 매도 물량이 나옴으로써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기술적 패턴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일본 캔들을 보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캔들은요, 일본 캔들의 코스피입니다. 현재 5일선 이탈했지만 마이너스 0.84, 2,800선을 지금 2,780선을 지키고 있는데 이 또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은 있으나 그래도 마이너스 0.85만 밀린다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래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0.85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동일하게 오늘 밀렸다라면 거의 마이너스 없었더라면 마이너스 한 1.5%까지의 바디 연봉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현재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고 가고 있는 시장이고 조금 아쉬웠다라는 것은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많이 좀 밀리고 있는데 오늘 이 저점이 좀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지 내일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지지 캔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자, 일단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먼저 두드려 맞았으니까 하루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특히나 코스닥이 문제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현재 3중 바닥을 지금 만들고는 있으나 자, 무엇보다도 종가 기준에서 지금 투매 물량이 조금씩 더 튀어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후 종가 기준에서는 밑에 꼬리가 달리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면 현실적으로 내일 개파락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과 미수의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내일 개파락 출발이 예견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 저점에 지금 보이고 있는 최대 저점이라 그러면 2,825선 자리에서의 밑에 꼬리가 좀 달려야지 되는 문제고 아니면 아니면 예전과 동일하게 보시다시피 최대 저점에서 끝나더라도 그 다음 날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앞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캔들을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3중 바닥이고 지금 현재 1시 12분이 지나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전장의 포지션을 취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오늘보다도 내일 오전장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투심을 보고 비중 관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전장 먼저 두드려 맞았고요. 두드려 맞을 때만큼 다 두드려 맞은 자리에서 오히려 더 투매는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오히려 내일 기술적 반등에서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관리가 내일부터는 꼭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지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의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733개, 그리고 코스닥이 1,311개 종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데일리 스핀의 색깔도 굉장히 우중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데일리 스핀의 장점은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선방하는 섹터를 잘 잡아서 알려준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 오후장에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섹터, 내일까지 힘이 좀 있을 수 있는 섹터 분석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오후장에도 강한 섹터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도토리 키재기가 아닌가. 그 중에서도 돋보인다 한들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장에서도 강한 섹터는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K전력입니다. 전력 인프라라고 볼 수 있고 AI 반도체 시장의 이 밸류체인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K전력을 보게 되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주 이야기 드렸었던 우리나라의 K전력, AI 반도체의 이 카테고리의 전체적인 카테고리의 밸류체인의 이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변압기 시장의 주도주인 HD 현대 일렉트릭이 오늘도 양봉을 오늘 같은 날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쌍끌이가 들어오면서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는 다 같이
음봉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파락의 양봉이 오늘 수급이 실금실금 들어와서 현재까지도 양봉을 좀 지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올해보다도 내년 데이터 센터양 매출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포문의 보고서가 연일 나오면서 오늘 이런 약세장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에 이 양봉이 나올 때도 6월 27일 자리에서도 이 종합점수가 72점, 73점이었는데 오늘 종고점의 매물을 또 먹는 자리에서는 74.9, 75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현재는 여러분들 HD 현대일렉트릭은 보유하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서진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 서진 시스템이 장중에 양봉을 내다가 약간이 밀렸는데요. 자, 자리 기술적으로 먼저 봐드리면은 오늘 개파락의 양봉의 20에서 눌림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째 보면 지수 영향으로 이 바디는 내줬지만은 양선의 양봉으로 마치게 되면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의 패턴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 자리의 종목이 몇몇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점수 74.9, 75점이기 때문에 종가에 배팅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매출액의 60%는 ESS에서 발생하고 ESS 종목 중에서는 사실상 주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낮은 이 시간에도 낭비되는 전기를 저장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시기에 ESS 다시 말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시장이 부각될 수 있는 시장에서 지금 주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특히나 올해 정말 이 우상향 패턴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왜 나오냐? 다시 말해서 2023년도에 490억인데 자, 올해 놀랄 노자입니다. 1,500억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자, 전년 동기 대비 YY 기준으로 2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자, 서진 시스템. 자, 유보율이 1,600%의 부채율 190%의 초우량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 테마 1등 에너지가 잡히고 2등 K전력입니다. 오늘 K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이렇게 봤더니 단기 테마 1등 비만 당뇨가 뜨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어서 요거 좀 또 추가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씌워줄 때 미 증시는 또다시 뒤에서 따라 올라오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쪽에 있죠. 네.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릴레라든지 노보디스크가 정말 이런 종목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한두 회사가 만약에 있다면 대한민국의 지수가 지금 현재 자리는 아닐 듯 합니다. 자, 비만 당뇨 쪽에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이겠는데 자,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저번 주였죠. 소개시켜드렸던 페트론입니다. 자,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자, 양봉을 내면서 양선, 자, 풍차 패턴까지 내면서 징금다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리에서 현재 기간은 약간의 매도이지만 자, 기간이 오늘 쌍끌이로 들어오면서 양봉을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보다도 장기 지속형 주사 기술 부각이 되면서 기술 이전이 곧 임박했지 않았냐라는 소문이 조금씩 돌면서 페트론 연일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보다도 실적보다도 기술 이전 부각,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패턴과 수급만 잘 체크하셔가지고 매매해 보셨으면 합니다. 종합점수 80점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을 꼭 보유해 주시고 단기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관심 가지기엔 좀 늦었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제도 양봉, 오늘도 양봉. 자, 저번 주 죄송합니다. 자, 2개월 전이었죠. 1개월 반 전에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렸던 블루 엠텍인데요. 자, 어느 날, 어느 정도의 하락률을 딛고, 자, 어제, 오늘 다시 한 번 더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번에 이 급등하는 이유는 삭센다 국내 유통을, 나올 것 같은 기대감, 앞으로의 삭센다 국내 유통 담당의 기대감으로 어제, 오늘 급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총은 1,700억에 유보율이 3,900%, 부채 100%밖에 하지 않는 애 우량한 유통회사, 다시 말해서 좀 도매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블루엔텍 같은 이런 연속 양봉이 나오는 종목 아주 드문데 여러분들 이제는 내일은 음봉 공략이 조금 더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좀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죠. 다시 말해서 자, 오늘 지수가 약세인데 약세입니다. 약세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오늘의 음봉에서 단봉의 음봉으로 음봉 공략이 종가에는 좀 더 낫지. 자, 오늘 장대 양봉이 난 종목들은 내일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지수가 나게 되면 오히려 더 음봉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네. 자, 이데일리 스핀의 업종 상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1등이 보험 가장 좀 셉니다. 그리고 2등이 금융이고요. 3등 소폭 오르는 증권사 이렇게 차지해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업종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안에서 살펴볼 것이 있을까요? 네, 금융도 좀 봐야 되겠죠. 네. 네, 미국에도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웰스파고까지도 지금 현재 우상향의 급등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종목들이 오늘도 이 양봉을 좀 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은 자, 메리츠 금융 지주입니다. 기술적으로 먼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며칠 전이었죠. 자, 저번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6월 28일 날 양봉, 그리고 어제 음봉에 오늘 양음, 다시 말해서 양음양 패턴이 나오는데 60일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나왔다라는 게 정말 인상 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음양 패턴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현재 이 60일선과 20일선 모두 다 가격을 모두 다 지금 손바뀜이 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종가 한번 그리고 내일 음봉 공략까지 가능한 종목 첫 번째로 메리츠 금융 지주입니다. 자, 이 자사주 지금 자, 무엇보다도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밸류 프롬이 있어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에 제일 앞장서고 있는 종목이 자, 메리츠 금융 지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종목은 KB금융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밸류 프로그램의 주도주가 KB금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1개월 가량의 매집 패턴에서 나오는 양봉은 여러분 추가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양봉은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는 종목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음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 KB금융도 관심은 갖되 오늘보다도 내일 음봉에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5장 관심주 전략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승률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8일 관심주 YC가 현재까지 142.6%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5월 10일 실리콘투는 106% 이상, 그리고 4월 12일 제시한 LS 에코에너지가요 130 거의 8% 상승률을 기록을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17일 토니모리는 현재까지 12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종목만 잘 고르면 승자가 될 수 있는 법인데 그 종목거리가 여간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텐데 5장 관심주 전략 어디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차트 포착에서 여러분들에게 음봉 공략을 차라리 낫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깊은 음봉을 좀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 지금 현재 끝나지는 않았지만 3시까지 만약 약세 흐름으로 끝난다면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난다면 오늘의 양봉, 그나마 양봉 난 종목들은 내일 좀 음봉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동맥경화,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은 동맥경화, 돈맥경화입니다. 아예 돈이 주식 자금 자체가 아주 이제 약하게 흐르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의 양봉보다도 오늘은 오히려 더 음봉 공략을 하는데 자, 오늘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지수 대비 단봉의 양봉이 나오는 제일 중요한 지수가 만약 기술적 반등이 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오를까라고 보게 된다면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에코프로를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코프로는요.
이중 바닥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요. 특히나 자, 무엇보다도 이중 바닥을 만들고 있고 테슬라가 어제 테슬라는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어제 2분기 전기차 인도량 발표 후에 6% 급등이 났는데도 우리나라의 에코프로 BM 두 양산맥은 급상승해서 음봉을 깊게 맞고 있는데 매도 물량 대비 오늘 마이너스 1.41%는 좀 선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무엇보다도 제일 이제 전기차 시장의 이 샘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지금 3개월 만에 첫 $200를 돌파하면서 전기차 시장의 테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특히나 오늘 지수 대비 1%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수 하락분 대비 어느 정도 단단한 이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난 얼마 전이었죠. 대선 TV 토론에서 트럼프의 대선론이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나 이 지금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 고문 역할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설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쪽의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이중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금 기술적 패턴으로 오히려 더 음봉 공략의 첫 번째 종목 에코프로를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똑같은 종목입니다. 똑같은 가족인데요. 에코프로 BM을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에코프로의 이 목표가를 이야기 드리면 어제가 동일한데요. 에코프로는 10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88,500원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에코프로 BM도 현실적으로 좀 같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고 사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저보다도 더 많이 이제 에코프로를 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리를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는 좀 더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비중을 조금씩 늘려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 에코프로 BM을 또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이번에는 좀 탄력 있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26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7만 7천 원을 자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2차 전지 관련주 관련해서 미국 대선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또 떠올려 보면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에 그 친환경 관련주들이 못 가지게 않았습니다. 잘 네, 갔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흐름에서 과한 우려는 좀 줄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중 바닥의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술적 흐름에서 그 차트상 기술적 반등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에코프로와 더불어서 에코프로 BM 개인 투자분들이 참으로 애정하는 종목인데 어쨌든 이 종목 역시 발만 매수대 유입이 되면서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늘 5장 관심주로 이렇게 에코프로 형제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 잘 또 새겨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목표가 10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88,500원이고요. 에코프로 BM은 목표가 26만 원 그리고 손절가 17만 7천 원 되겠습니다. 잘 참고하세요. 자, 마지막 종목은 마켓나우 3부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공개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장에 아침 일찍 시장을 좀 빨리 분석해 드렸습니다. 네. 자, 분석했지만 사실 좀 안 좋았죠. 시작과 동시에 9시 5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들은 시작과 동시에 매도를 했습니다. 자, 제 방송을 보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중계해 드렸는데요. 9시 3분에서 5분에 정확하게 외국인들은 코스닥에 477억을 던지면서 시작했고 기술적 반등 전혀 없이 30분까지 흘러내리면서의 한번 기술적 반등, 다시 말해서 바닥을 한번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매도 폭탄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들의 세련봉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마자 바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보험, 금융 쪽에 외국인이 지금 돌고 있다라고 해서 오늘 이 어려운 장에서도 이 단기적 매매, 추세적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어갔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오전장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너튜브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방송의 재방송을 보시도 되고요. 특히나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오전장에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장이지만은 추세 우상향의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연일 경신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내일 오전장, 조금 전에 세 번째 종목은 내일 오전장에 수급을 확인하고 아침 일찍 여러분들하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내일 아침 8시 30분 유튜브, 너튜브 여러분들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온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 발굴은 장중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데일리 스핀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하우 잘 배워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그 마켓 스핀 정우영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저희 데일리 핫스핀으로 이어갈게요. 이데일리 스핀에서 4종목의 점수 확인해서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오현진 루체 인베스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핫스핀 4종목 우선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데일리 핫스핀 4종목 공개합니다. 수급 포착주는 DB손해보험입니다. 6월 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 11만 5,400원 다시 한번 좀 넘을 수 있을까요? 네, 차트 포착주 블루엠텍입니다. 어제 23% 급등 이후에요.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도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높이는 중입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오이솔루션인데요. 장중 29% 급등했고 현재도 21% 상승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주 대원전선입니다. 거래량부터 오늘 어제의 급락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포착주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DB 손해보험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자, 이데일리 스핀에서 78점대면 굉장히 후한 점수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예. 보험사들이 최근에 이제 수익성이 대부분 좋습니다. 근데 고금리는 대부분 보험사에 좋아요. 왜냐면 보험사들이 이제 수익을 낼 때 보험금을 받아서 나중에 보험료로 이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을 위험하게 운용하지는 않습니다. 금리 상품에 보통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금리는 일단 보험사의 수익 개선 요건이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보험사가 수익이 좋았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 올해 순이익이 1.8조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보험 손익과 투자 수익 모두 다 이제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 중에 이제 가입을 안 할 수 없는 보험이 있죠.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 이제 보험료도 좀 비싸죠.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서 동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률도 높고 이제 연장률도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전자 보험 부분에서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신규로 계약을 맺는 신계약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PER
PBR 4배, PBR 0.6배 구간, 네, 누가 봐도 저평가 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5% 정도예요. 지금 예금도 4%짜리 찾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5%짜리는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배당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번 달 안에 아마도 밸류업 세제 혜택이 발표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사를 포함한 보험사들이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 포착주인데 이제 외국인 수급을 볼 때 굉장히 오랫동안 삽니다. 한 4년 정도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원래 외국인은 한 번 사면 계속 사고 한 번 팔면 계속 파는 이런 연속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산다는 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밸류적인 부담 이제 별로 없고 밸류업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의 상승 기조를 이어가면서 추가 상승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돼 있고 신계약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에도 꽤 장기간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7월 밸류업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 DB손해보험 관심 요 부분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차트 포착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이에요. 근데 이 점수는 71점대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어떻게 계속 차트가 우상향 패턴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모멘텀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네. 충분히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동사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면 이제 의약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삭센다의 국내 약국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삭센다로 1.8조 원 정도의 매출을 거뒀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작년에 31조 원 규모였는데 한 2028년에는 1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말 그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 역시도 그 부분에서 주목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노바티스가 이제 삭센다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삭센다의 특허가 이제 올해 만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를 어떤 업체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드는 업체가 노바티스인데 이 노바티스도 동사의 고객이에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이랑 한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한미약품도 요즘에 비만 치료제 부분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삭센다 바이오시밀러를 펩진과 한독이 준비 중인데 말씀드린 대로 한독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이 블루엠텍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전문의약품 온라인 유통 사업도 확대될 것 같아요. 삼일제약이 이제 동사와 함께 전문의약품 온라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름이 블루팜 코리아인데 이제 이 사이트가 병의원과 원내 의약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 약 2만 9천 개 정도의 회원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전문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판매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매물 소화입니다. 그래서 물린 사람들이 소화가 돼야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이 종목의 공모가가 19,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19,000원 밑에 있죠.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가격이 얼마냐? 19,000원 근처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그 가격을 돌려 세워야 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혹시 신규 매수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공모가였던 19,000원을 돌파하는지 그걸 보시고 그 이후에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가 구간에서는 매물 소화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를 혹시 하신다라고 한다면 19,000원 이상에서 하시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정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뭐 기업 실적, 주주 현황, 경영진, 기업 소개 이런 부분을 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오이솔루션, 광송수신 모듈 전문 생산업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69점대입니다. 70점은 좀 안 되는 점수인데 네.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조금 더 줘도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70점은 넘는군요. 네, 넘는 점수 네. 개인적으로는. 예.
네, 왜냐하면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에 부진했는데 네. 지금 흐름을 보시면 그동안 부진했었던 섹터가 어쨌든 움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로도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오이솔루션은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파장 가변형 광트랜시버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일단 광트랜시버가 뭔지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광트랜시버는 5G라든지 6G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인데요.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그리고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부품입니다. 앞으로 양자 암호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달할 때도 반드시 쓰여야 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5G 핵심주로 동사가 분류가 되는데요. 이번에 개발에 성공했다고 나오는 파장 가변형 광트랜시버는 이제 원하는 레이저 파장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파장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장별로 트랜시버를 다 보유를 했어야 되는 구조인데 이번에는 가변형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파장별로 광트랜시버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개발한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파장 가변형 광트랜시버 같은 경우 기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2개 업체만 생산을 사실상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가 이제 생산을 시작하게 된다면 동사를 포함한 3개 업체가 이 시장을 다 먹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장 가변형 광트랜시버 시장 같은 경우 올해부터 2029년까지 6년간 약 1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조 원 시장을 과점에서 먹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빠르면 4분기부터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반영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오이솔루션을 비롯한 5G 장비주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통신사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차피 AI 시대에서는 이 5G 그리고 6G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AI 시대가 되면 그만큼 처리해야 될 데이터 수도 방대하고 AI로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용량 기존의 컨텐츠랑은 비교도 안 됩니다. 엄청나게 커요.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끊김없이 전송하고 받아들이고 생성한다? 현재 4G 기술로는 안 돼요. 결국은 5G와 6G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컨텐츠가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하반기, 내년에는 충분히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통신사도 5G에 대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5G 관련 주주가 움직일 그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오이솔루션은 오늘 나온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오이솔루션을 포함해서 RFHIC라든지 KMW라든지 이런 5G 관련주들을 관심 가질 만한 시기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사실 부각을 좀 못 받았던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다시금 빛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인데 대원전선입니다. 중저업 케이블 생산 업체다. 이렇게 이데일리 스핀에 나와 있고요. 스핀 점수는 75점대입니다. 이거는 괜찮을까요? 이 정도 받는 거? 예. 모멘텀은 좋은데 네. 주가 측면에서는 많이 올라가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단타를 노리고 이 종목에 들어갔다가 물린 수급들도 어느 정도 좀 보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에 좀 주의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즘에 전선주가 워낙에 좀 뜨거웠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초고압 변압기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수출을 위해서 미국의 여러 기업들 샘플을 더 주고받고 이런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변압기라는 건 전압을 바꾸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압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변압기 시장이 장기 성장 동력을 현재 확보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상위 업체라고 볼 수 있는 LS전선이라든지 대한전선 이런 업체들이 수주를 싹쓸이하고 대원전선 같은 작은 기업은 원래 수주를 못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요 자체가 워낙에 폭발하다 보니까 LS전선이나 대한전선 같은 업체가 전압기나 전력선을 다 공급하고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전선에까지 차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선도 호황기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죠. 노후화된 변압기라든지 신규 변압기를 설치할 때는 그 변압을 낮춘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서 케이블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에 대한 매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동사의 이제 케이블 고객사를 보면 다 대기업입니다. 한국전력, KT, 현대차 이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한국전력에는 전력 케이블 공급하고 있고 현대차나 기아에는 모빌리티 내부에 들어가는 전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압기 부분 그리고 케이블 부분 모두 다 동반 성장한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밸류적인 부담은 있습니다. 고 PER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는데 현재 PER이 35배 정도. 그렇다면 지금 상장돼 있는 뭐 제약바이오주의 PER과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선반영된 부분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확실하게 등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급등이라든지 급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추후에 이제 전선주들이 좀 조정이 올 때 봐야지 지금 변압기나 전선 관련주를 따라잡기에는 종목 불문하고 동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도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보시고 주가 변동성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 그 확대가 노출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기울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시 44분 지나고 있는데 남은 오후장에서 이것만은 절대 놓칠 수 없다라는 공략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자동차주의 파생에서 이노션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노션이요. 네, 현대차 그룹의 이제 광고 계열사입니다. 예. 삼성그룹의 뭐 제일기획이 있고, 현대차 그룹에는 이노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광고 제작이라든지 프로모션 그리고 5개 광고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마케팅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친환경차입니다. 특히 기아의 EV3라든지 뭐 캐스퍼 EV의 광고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캐스퍼 같은 경우 이제 소형 SUV로 상당히 좋은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캐스퍼 EV, 그러니까 캐스퍼 전기차 버전도 좋은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보조금을 받는다면 한 2천만 원대면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가격적인 부담도 크지 않아요. 전기차를 2천만 원대에 살 수가 원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신경 써서 현대차가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마케팅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를 이노션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100% 생성형 AI로 제작한 현대차의 새 광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광고를 뭐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안 써도 AI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은 이제 표현력에 한계가 없어요. 어차피 AI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뭐 배경이 우주든 아니면은 뭐 존재하지 않는 세계든 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작비의 절감입니다. 광고라는 게 한 번 찍으려면 뭐 인물을 대상으로 했으면 뭐 출연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스케줄을 맞춰야 되지만 AI는 그렇지 않죠. 컴퓨터 몇 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작비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사 입장에서는 이 AI 광고 시장이 열리는 것이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회사의 실적 개선도 본격화가 됩니다. 디지털 광고 대행사인 웰콤그룹이 최근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국내 자회사 마케팅 업체인 디퍼플도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상장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또 동사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자동차주가 워낙 좋았잖아요. 현대차나 뭐 기아차 지금 사기 부담스럽다 하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파생해서 이런 광고주들이 좀 뒤늦게 따라가는 움직임 보일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노션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 주가는 현재 거의 바닥입니다. 지금 광고사들의 주가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더 크게 빠질 구간은 아니라고 보니까 하방 경직성이 2만 원대에서는 있을 것 같아요. 더 나빠질 것도 없다라고 보니까 현재 주가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23,500원 정도. 이게 오늘 5월에 기록했었던 고가 정도까지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약간 기대감을 갖게 했었습니다만 오늘 그걸 좀 짓밟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매우 좀 어려운데 오후장 전략 또 내일까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폭과대 섹터 내에서는 순환매가 분명히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부진했었던 2차 전지 관련주도 저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급등하면서 2차 전지주의 수급 개선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그동안 부진했었던 대표 섹터를 보면 뭐 유통주, 그다음에 화학주, 철강주 이런 업종입니다. 시원하게 반등하고 있지는 않는데 저점을 낮추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낙폭과대 섹터 내에서 좀 종목을 찾아보시면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핫스핀과 오후장 공략주까지 두루두루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현진 루츠 인베스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시장을 표현할 때 동맥경화, 돈맥경화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그 시장의 자금이 대형주로 쏠려 있는 까닭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답답한 시장에서 고민을 덜어내고 좀 생기를 불러넣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이런 전략이 필요하실 텐데 저희 마켓나우 3부는 이데일리 스핀을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생기를 넣어줄 수 있는 종목 전략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시청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